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상해 종합지수를 보면 2020년, 21년, 22년, 2021년 9월, 10월, 11, 12, 2022년 2월, 3월 3월 들어 첫 주 하락에 이어 둘째 주 들어 낙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7일 상해 종합지수는 2.17% 하락했고 8일 2.35% 하락, 9일은 장 초반에는 강보합권으로 시작했다가 장중 낙폭이 4%대까지 확대됐다가 장 막판에 낙폭이 1%대로 축소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 3일 연속 급락세가 이어진 것은 중국 국내 새로운 재료가 딱히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해외 악재 빈발에 따라 투심이 무너지면서 공황 매도세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3월 5일 지난주 토요일 리커 장 총리가 전인대에서 정부 공작 보고를 1시간 동안 발표했는데요. 앞서 16분 동안은 2021년 리뷰를 했고 이어서 39분 동안 2022년 방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2022년 경제사업 목표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경제성장률 5.5% 안팎, 신규 취업자 1,100만 명 이상, 실업률 5.5% 이내, CPI 3% 안팎, 주민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과 대체로 동반, 수출입 안정 유지와 퀄리티 향상, 국제수지 대체로 균형, 식량 생산량 1.3조 근 이상, 중국은 한 근이 0.5kg예요. 생태환경 품질 지속 개선, 주요 오염물 배출량 지속 감소, 에너지 소모 강도 목표를 14.5개년 기간 내에 고과하는 동시에 적당한 여지를 둔다. 신규 신재생 에너지와 원료용 에너지는 에너지 소비 총량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022년 주요 목표를 발표한 후 2022년 주요 기조에 대해 전개했는데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 정부 공작보고 발표 후 중국 국내 언론 특히 국영방송인 CCTV에서 좀 강조해서 보도했던 부분이 올해는 대졸이 1,000만 명 이상이라서 취업 안정화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들어 중국 현지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 우크라이나 관련 동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3월 7일 월요일 상해 종합지수는 2.17%, 홍콩 항생지수는 3.87% 하락했습니다. 러시아 현지 시간 3월 6일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30여 개 생물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2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지원했었다. 그중 러시아 변경 지대에 있는 몇 개 생물 실험실에서 생화학 무기를 연구 개발한 적이 있었다. 러시아 군이 획득한 문서에 의하면 2월 24일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 행동을 취한 당일에 우크라이나 위생부가 그중 2개 실험실에 흑사병, 산저병, 콜레라를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즉각 소각하라고 지시했다. 러시아 군의 생화학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그 서류들에 대해 분석을 한 후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현지 시간 3월 7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3차 회담이 진행됐는데 실질적인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 크레물린궁 대변인은 만약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 측의 요구를 만족한다면 러시아 군은 수시로 군사 행동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러시아 측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의 러시아 귀속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가 헌법을 개정하고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어떠한 연맹에도 가입하지 않는 것. 동시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를 완수하고 있다. 이 목표를 완수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군사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크레물린궁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3월 8일 화요일 상해 종합지수는 2.35%, 홍콩 항생지수는 1.39% 하락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3월 7일 미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서방 기업이 러시아와의 업무를 잠정 중단하는 게 최종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만 강화시켜서 러시아로 하여금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게 될 텐데 백악관은 이에 대해 우려하는가?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은 G7이 글로벌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러시아는 G7으로부터 받는 제재 영향을 중국에서 다 만회할 수 없다. 만약 중국이 같이 제재 안 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현지 시간 3월 7일 러시아 부총리가 우리는 대등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노드스트림 1 가스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독일 총리는 러시아 천연가스에 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유럽의 난방, 교통, 발전과 산업에서 필요한 에너지 공급은 다른 보장 경로가 없다. 러시아의 에너지는 유럽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해서 유럽은 러시아를 제재할 때 의도적으로 에너지 분야를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3월 9일 수요일 상해 종합지수는 장 초반 강보합권으로 출발했다가 장중 낙폭이 최대 4.34%까지 확대되기도 했지만 장 막판의 낙폭이 1.13%로 축소되면서 마감했습니다. 막판에 플러스 전환한 업종 지수에는 석탄, 전력망, 전력, 반도체, 자동차, 주류, 수력 등에 제한됐습니다. 3월 9일 홍콩 항생지수는 0.67% 하락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3월 8일에 나온 해외 악재들을 정리해보면 미 현지 시간 3월 8일 미 상무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러 수출 제재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은 그 중국 기업들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미국의 장비와 소프트웨어 공급을 중단할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재는 문제 해결의 근본적 경로가 아니다. 중국은 미국의 어떠한 형식의 일방적 제재와 확대 관할도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대러 관계를 처리할 때 응당히 중국 측의 관심사에 대해 엄숙하게 대해야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국의 권익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과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겠다. 같은 날 미국은 러시아 원유와 가스 수입 금지를 공식화했고 거기에 영국이 맞장구를 치면서 러시아 원유 수입을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폴란드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했고 또 런던 금속거래소가 니켈 가격의 과도한 폭등으로 인해 현지 시간 8일 니켈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러시아 국방부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30여 개 생물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했는데 미 현지 시간 3월 8일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에 생물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했고 그 생물 실험실에 있는 서류들이 러시아 군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주미 러시아 대사는 미국은 지금 그 실험실에 있는 병원체가 러시아 전문가 손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한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생물 무기 금지 협약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생물 무기 금지 협약은 생물 및 독소 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을 금지할 목적으로 1975년 발효한 다자간 군축 비확산 조약입니다. 또 3월 9일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에 의하면 러시아 외무장관은 3월 9일 터키로 가서 안탈리아 외교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포럼 기간에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접촉할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의 민간인들 피난을 위해 3차 인도주의적 휴전 및 인도주의 통로를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3월 7일부터 9일까지 중국 현지 언론에서 많이 언급된 우크라이나 관련 동향들이고 이어서 이번 주 들어 중국 국내 재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3월 7일 월요일 1, 2월 누적 수출입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수출 증가율은 16.3%로 블룸버그 컨센서스인 14%를 상회했고 수입 증가율은 15.5%로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의 수출이 여전히 강할 거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로 인해 초래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3월 9일 오전에 중국의 2월 CPI와 PPI가 발표됐는데요. 2월 CPI는 0.9%로 전월치인 0.9%와 같았고 컨센서스인 0.84%보다 약간만 높았습니다. 2월 PPI는 8.8%로 전월치인 9.1%보다 좀 낮았고 컨센서스인 8.76%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CPI는 여전히 돈육 가격 하락 영향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국내 돈육 공급이 점차 균형을 찾아가고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국내 소비가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개선되면서 CPI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PPI는 작년의 기저효과로 인해 지금 여전히 하락세에 있는데 하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고려하면 하락세는 점차 둔화될 수 있습니다. 2월 CPI, PPI 지표만 봤을 때는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지만 수입 인플레이션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상 3월 7일부터 9일까지 중국 시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9일 장중 지수 낙폭이 4%대까지 찍은 후 막판에 1%대로 축소됐지만 아직은 바닥을 확실히 찍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아시다시피 지금 대내외적으로 굵직한 부담 요인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였습니다.